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의 흐름과 최근 들어서 좀 잠잠해진 토큰 증권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토큰 증권 이슈가 증시에서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연내 법안 심사가 미지수다. 또 이제 한 걸음 딛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래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증시가 또 올라가고 새롭게 이슈가 부각될 때는 장밋빛 전망을 담은 그런 이슈,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주가 상승의 이유를 정당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우려 섞인 기사들 또는 안 좋은 기사들 이런 것들을 또 내놓으면서 하락의 이유를 또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좀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다소 좀 조정 기간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열심히 또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뭐 2027년도 정도는 돼야 현금 흐름이 나올 거다.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뭐 이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죠. 당장 뭐 법제화 된다라고 해서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토큰 증권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실적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없어도 향후에 어떤 기대할 만한 요소 또는 성장성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어떤 증시의 수급은 집중이 돼서 또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탄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토큰 증권 관련은 실적보다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나 이슈적인 측면이 남아 있느냐를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남아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지난 이제 9월 4일 날 토큰 증권 활성화 세미나 참석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 토큰 증권 법안에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하고 또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할지 이렇게 또 논의도 좀 하고 또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근데 여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토큰 증권 어떤 법안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토큰 증권 법안에 어떤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참석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지난 4월 달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항공기 엔진 신탁 수익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제 지정된 항공기 엔진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을 어떻게 발행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런 이제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제 신한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VMIC, 시리움 여기하고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 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있거든요. 참 좀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요 표를 좀 보시면 쉬울 거예요.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이 항공금융 토큰 증권 컨소시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토큰 증권 컨소시엄이 있고요. 또 은행권 토큰 증권 컨소시엄에도 갤럭시 머니트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좀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큰 증권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완이나 어떤 내용들이 추가될지 논의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발의가 됐던 법안이에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뭐 제대로 좀 논의도 못 해보고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냥 폐기가 됐던 법안이죠. 왜 폐지가 됐느냐? 사실 이 법안 자체는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별로 이견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좀 일치하고 약간 뭐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하면은 이제 될 수 있는데 여야 간에 이 부분들을 통과를 안 시킨 거죠. 왜 통과를 안 시켰냐? 다른 법안에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고 그리고 제대로 좀 논의도 못 됐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나머지도 통과 못 시켜. 이런 어떤 법안 인지를 잡아두고 시간 끄는 거. 그러다가 그냥 21대 국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기가 된 거죠. 근데 이걸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재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번 만났죠. 주말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이슈가 있죠. 오는 11월 미 대선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직접적인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미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토큰 증권도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일종이거든요. 가상화폐의 일종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해리스가 되면은 비트코인 3만 달러 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도 또 가상화폐를 비롯한 토큰 증권의 관련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법안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원래 이번 주 8월 9월 9일부터 9월 13일 요 기간에 좀 이제 토큰 증권 그 법제화 법안이 발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법안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적으로 뭐 추가할 거는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뭔가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지난 이제 2023년도 한 2월 달이었죠. 요때 이제 토큰 증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 대비 한 2배 이상 점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연말 2023년 11월 달에도 역시나 토큰 증권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반응이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제 토큰 증권 이야기나 법제화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또 토큰 증권 이야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10,000원대가 좀 중추적인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에 올라가서 여기 10,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무너지고 나서 올라올 때는 10,000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무너지다 올라올 때 역시나 10,000원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도 역시나 10,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0원대를 이제 어떻게 좀 돌파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 10,000원대를 좀 돌파한다면 주가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현재는 10,000원 위로는 10,000원에 좀 갇혀 있고 아래로는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이런 형태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한 그런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오더라도 한 61선이나 한 7,500원대 부근 전후로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 원대 들어오면 역시나 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좀 이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세우시는데 한번 요 부분들 만 원대가 저항대라는 것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를 이제 뚫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만 원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딛고 또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 원대를 돌파 이후에 또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또 만약에 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의 어떤 상승 삼각형 흐름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데이업의 이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